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소식. 네. 제가 신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IT의 신 채널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 판매도 받습니다. 텐베거 투자. 네. AI 혁명이 이제 변곡점에 왔는데 여기서 사이클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책이고요. 지난 책 읽어보셨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이번에 3번째 내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IT의 신만큼 여러분들도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 무제 중이니까요. 댓글 잘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약 판매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다만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다. 이게 메리트입니다. 자, 지난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변덕. 자, 변덕인데 기분 좋은 변덕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M7의 빅테크들이 한 3%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오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말 테슬라가 거의 12%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도 한 6에서 7% 정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기업들이 이번 조정에서 관세 폭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반등도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를 찌르는 반등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트럼프의 말만 바뀌면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 기조인데 일단 4월 2일이죠. 네, 4월 2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진짜 뭐 지금 동맹국에 대해서 10% 평균 관세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60% 혹은 70%의 관세가 되는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긍정적인 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트럼프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제약 등 이제 산업별 관세는 아마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 외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상호 관세 정도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명분 자체가 펜타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마약 여기 돼서 미국으로 유입돼서 미국을 망치고 있는데 니들이 제대로 액션을 안 해서 우리가 관세를 때리는 거야 라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호응을 해주면 이제 이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항상 예상했었잖아요.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죠? 완화해주면서 협상을 하죠. 완화. 결국 딱 요게 맞아 떨어졌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또 이 시나리오대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죠? 빠지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네,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네,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블러핑은 너무 무섭다. 그렇지만 또 결국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은 반등이 이렇게 정말 번개처럼 교통사고처럼 또 반등이 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수혜를 보는 게 사실 현대차 같습니다. 네, 현대차하고 기아죠. 네, 기아. 현대차 그룹인데 자 여기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지금 멕시코 여기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완성차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부품이죠. 부품들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만약에 지금 트럼프 말대로 25% 때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네, 이제 세태한 제조업
지역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GM이 있잖아요. 여기가 소형 SUV 같은 것들 연간으로 40만 대씩 들어오거든요. 자, 만약에 관세를 여기 맞으면 바로 적자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모양새는 트럼프가 그래 니네들 말 잘 들으니까 완화해줄게 라고 하지만 내심 자국 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또 현대차가 잘해줘. 현대차가 바로 또 트럼프의 면을 세워줍니다. 210억 달러. 미국에서 정말 이제 철강부터 다 이제 내조화해서 해주겠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 정말 피눈물이 나지만 어쨌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어제도 4% 가까이 상승했고 지금 오늘 날짜 3월 25일인데 오늘도 거의 3, 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관세에 우려가 컸었는데 이게 이제 되돌림.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기회를 봐야겠죠. 뭐 이게 자동차 반등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계 부품을 지금 투자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미래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고, 지금 뭐 배터리 쪽도 좀 애매하죠. 배터리 쪽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칩셋 쪽으로 잘하는 텔레칩스 간만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텔레칩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이 회사는 차량 반도체 팹리스죠.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뭐 현대차 그룹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쪽. 칩. 요거는 이제 SoC라고 해서 거의 A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가깝다. 특히나 이제 선단 공정을 그래도 합니다. 5나노 수준의 선단 공정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나노 이 정도 되면 수백억 정도의 지금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회사는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자, 그 기반은 결국 자동차 쪽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대차, 기아차 쪽이 메인이고요. 뭐 여전히 이쪽이 메인인데, 자,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해외 쪽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쪽. 유럽이 지금 굉장히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IT화가 좀 늦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컨티넨탈이나 이런 전장 업체들을 통해서 유럽의 이제 OEM 완성차 한 탑 10에 그냥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 진행 중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폭스바겐 쪽이 굉장히 텔레칩스의 칩을 최근에 많이 채택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나 그리고 이제 동남아 등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율주행 칩 자체가 이제 이게 인포테인먼트 쪽이긴 합니다만은 성능이 높아지면서 ASP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은 거의 뭐 2배의 ASP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모델에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가 보통 보면 한 1, 2년 차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요, 차를. 근데 보통 한 3, 4년 차 이때부터 막 물량을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순정으로 빌트인 딱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걸 위해서 여기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간 칩 개발 쪽에 R&D 비용만 연간으로 거의 한 650억씩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해봐야 연간 매출 그래도 2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650억씩 계속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력이겠죠. 설계 인력. 설계 인력 쪽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웨이퍼를 구워보고요. 웨이퍼를 이렇게 구워보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그래도 팹리스 중에서는 그래도 선단 공정 쪽으로
그 굉장히 레퍼런스 가지고 경쟁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반도체 IP를 판매하는 회사 있죠. 네, 반도체 IP. 설계 자산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죠. 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유망한 회사입니다. 최근 뭐 주가 흐름도 일단 자동차 쪽이 반등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여기 지분을 원래 대주주였는데 지분을 매각하고 지금 한 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뭐 투자 관점, 자산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작년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이 1,866억을 기록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49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짜 3월 25일자 시총은요, 네, 2,31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전망치는 매출 2,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7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대부분 해외 쪽으로 굉장히 지금 회사가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환율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환율이 1,47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마진율이나 수익성에서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실적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총에서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리고 네, 제 신간 책, 태백어 투자 책 지금 신청하시면 순서대로 4월 아마 중순부터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